안녕하세요.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네, 이제 하는 건 이것만 읽으면 반절은 맞는다. 이론 영상, 기출 영상을 끝내고 제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는 건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어려워하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인물 문제. 예, 여러분들 인물 문제 어렵잖아요. 지금 뭐 역사 이런 흐름 외우기도 바쁘고 세부적으로 이거 업적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듣도 보도 못한 막 이런 인물들 세부 업적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인물 문제 어렵죠. 왜 어려울까 인물 문제가? 예를 들면 뭐 떤 인물이 중요한 직책에 있었어. 근데 또 다른 인물도 그 같은 직책, 같은 직위, 직급에 또 있었어. 막 그런 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가 임시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또 그 직급을 그 직위에 있었대. 그 역할을 했대. 그럼 미치지 그냥 아주 미쳐버리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인물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제 경험으론 관심이에요, 관심. 그 인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인물 문제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등장할 정도면 얼마나 스토리가 많고 우여곡절이 있고 그러겠냐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면 뭐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을 공부할 때는 원래 우리 그 뭐야 연예인들 덕질하듯이 어, 그러듯이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 일을 해야만 했는지 스토리를 알면 더 기억에 남겠죠.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수험생들한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힘들긴 하죠.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인물을 할 게 아니거든요. 인물 안 할 건데 아무튼 인물 문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인물과 더불어서 힘들어하는 문제가 지역 문제를 힘들어해요. 사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또 내가 사는 동네 말고는 관심 없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국 지리 좋아하고 다른 지역 구경 가는 거 이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뭐 유명한 관광지나 알지 뭐 어느 지역에 어떤 역사 유적이 있는지 뭐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지역 문제를 패스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지역별 역사 유적, 특히 이제 시험에 나오는 또는 이제 시험에 나올 법한 것 위주로 해서 좀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인데 밝은 목소리로 밝나요?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가 다 11시가 넘었네요. 회사 끝나고 아이 챙겨주고 그러고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 하면서 지금 그 카테고리에다가 우리 동네 한국사라고 해서 제가 직접 가보고 경험한 것들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문제를 가장 잘 맞추는 방법은 직접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억이 정말 오래 갑니다. 진짜 진짜 오래 가요. 뭐 10년이 지나도 안 까먹을 수 있어요. 저희 애기도 지금 9살인데 5살 때 갔던 지역을 기억을 해내요. 그래서 제가 애기를 데리고 많이 이곳저곳을 다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 본인들이 사는 동네 가까운 역사 유적지 찾아가서 그냥 뭐 그냥 싸드락싸드락 그냥 산책하면서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요새는 그 유적 이렇게 뭐 탑이나 절 이런 거 다 그 앞에 친절하게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청이 그냥 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북쪽 지역, 북한 북쪽에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해봅시다. 바로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북한 쪽 지명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평양 나와야지. 평양은 당연히 나와야지. 북한 제1의 도시니까 평양. 그 다음에 이제 개성, 그리고 의주, 원산. 오늘은 이렇게 네 개만 봅시다. 네 개. 사실 뭐 북한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한능검 시험에는 이 네 곳이 가장 잘 나옵니다. 일단 평양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자, 평양. 피양. 평양 하면은 뭐야? 냉면이지, 냉면. 우린 냉면밖에 모르는데 한능검에 냉면이 안 나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단 뭐가 나옵니까? 우리 그 고대사 공부할 때 평양이 딱 나오죠. 고구려 공부할 때 나오죠. 장수왕이 저기 위쪽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죠. 기억나죠?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다. 장수왕 업적으로 잘 나오죠. 평양으로 왜 옮기지? 남하 정책을 펼치려고 넘어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일단 고구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수도를 옮겼어. 어디로? 바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고대사에서는 이 정도 평양 뭐 장수왕의 평양천도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려.
고려에서는 태조 왕건이 그 자식들한테 교훈이 되는 중요한 것들 10가지 해가지고 훈요 10조 기억나시죠? 서경을 중요하게 여겨라. 3년 중에 100일 정도는 서경에 머물면서 잘 보고 살펴라. 100일? 100일이 맞나? 아무튼 서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지. 그래서 분사제도를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분사. 개경이 원래 고려 수도인데 제2의 수도 서경을 만들어서 그 서경에서 북진정책도 담당하고 그랬다. 그게 바로 분사제도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지금 지역 문제 하다 보면 제가 이전에 했던 이 이론 영상들 아마 복습을 지금 꾸준히 계속 조금씩 할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리고 일단 고려 태조 왕건에서 태조 왕건이 말한 훈유 10조에서 서경이 중요하다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 그 고려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이제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 나오잖아요. 바로 이 고려 시대의 서경이 평양입니다. 평양. 서경이 바로 평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태조 왕건의 분사제도 서경이 바로 평양이다.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서경이 평양이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나씩 할 건데 이렇게 하나씩 할 때마다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와요. 쭉쭉 넘어와서 근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근대로 넘어오면 우리 흥선대원군의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 공부할 때 병제, 병오신, 병인박해,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 병인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것도 기억하죠?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바로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미국 상선 제너럴 시어머노가 대동강 타고 평양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하니까 평양 광민들이 개빡쳐가지고 제너럴 시어머노 불태워버리고 선원들 죽여버렸다. 그게 바로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이죠. 핵심이 뭐야? 미국 상선이 평양에 침입했다. 미국이 왔다는 거지, 미국이. 그리고 우리 평양 백성들과 그 당시 그 평안감사 박 교수가 미국군들을 조졌다. 그래서 병제병오신의 마지막 신미양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너럴 시어머노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평양이 뭐가 있냐. 1900년대로 넘어가서 신민회 안창호가 학교 세우죠. 오산학교, 대성학교 세우죠. 자주 나오잖아요. 오산학교는 정주, 그리고 대성학교가 바로 평양에 세워집니다. 신민회, 안창호, 대성학교는 어디다? 바로 평양이다. 지금 쭉 정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1920년대로 넘어가면 물산장려운동 떠올려야죠. 최초의 조만식이 조선물산장려회를 만들어서 국산품 애용운동을 벌여. 그게 어디다? 바로 평양이에요. 물산장려운동, 조만식, 또 뭐 조선물산장려회, 평양 이렇게 키워드로 외워야 되고, 또 뭐 추가를 하자면 뭐 학생들은 자작회, 그리고 그 아줌마들 부인들은 토산애용 부인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운동을 펼치죠. 그리고 그 물산장려운동의 구호는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렇게 하면 물산장려운동은 끝이죠. 1920년대라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1930년대로 넘어가면 평양이 좀 많네요. 1930년대로 넘어가면 1931년에 평양 고무공장 여성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펼친다. 우리 평양 지역 문제의 사실 기출문제를 보면 이 뭐 공무원 시험이든 수능이든 하는 검이든 간에 평양 이 주요 유적을 보여주는데 을밀대가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농성을 펼치잖아요. 을밀대가 사실 평양의 이런 그 주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을밀대 위에 올라가면은 평양이 그냥 딱 한눈에 보이는 그런 뭐 이런 전망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높은 곳인데 강주룡이가 이제 그 지붕 위로 올라갔으니까 엄청 높게 올라간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자가 신문을 낼 때 엄청 이게 높이 올라갔잖아요. 왜 아줌마가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기사 제목을 최공녀 강주룡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게 된 겁니다. 공중에 떠 있는 여자 강주룡.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뭐 어디 지역 그림인데 을밀대가 있어? 그러면 거긴 평양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는 여러분 한강이 흐르고 평양에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평양에는 여러분 대동강이 흐릅니다. 대동강. 여러분 그 뭐야 봉이 김선달이라고 알죠? 봉이 김선달. 우리나라 최고의 사기꾼.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그 사람. 봉이 김선달도 평양 사람이에요.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잖아. 이게 몰라요. 김선달이 뭘 실제 인물인지 뭐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다. 그래서 평양에 대동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그 지역 문제에서 찾을 것들이 보통문 그리고 또 만수대 이 두 개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을밀대, 대동문, 보통문, 만수대. 보통문도 그 아까 대동문처럼 평양에 있는 문이에요. 우리나라 그 남대문, 동대문처럼. 근데 이 보통문은 고구려 시절 성문입니다. 고구려 시절 성문. 그러니까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6세기, 500년대 성문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가장 오래된 성문인데 이름은 보통문이야. 보통문은 어디에 있다? 평양에 있다. 그리고 이제 만수대. 만수대는 이거는 이제 평양에 있는 조그만 뭐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구릉? 하여튼 좀 낮은 산. 그 정도인데 만수대에 유명한 게 있죠. 여러분 그 우리 TV에서 그 북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줄 때 평양 전경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때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지금 화면 나올 텐데 뭐 이렇게 우리 김일성하고 김정일 동상 엄청 큰 거, 기가 큰 거 막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만수대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수대를 굳이 좀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자면 여의도 정도로 비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우리 국회의사당이 있죠. 만수대 의사당이 있습니다. 그 북한 최고인민회의 그 회의하는 곳이죠. 똑같이 의사당이 있어. 그리고 또 여의도에 방송국이 있죠. 방송국. 북한에는 TV가 두 개 있어요. 조선중앙TV하고 만수대 TV라고 두 개 있습니다. 만수대 하면 여의도를 딱 떠올리고 아 평양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을밀대, 대동문, 보통문, 만수대까지. 그러면은 그냥 지도 딱 보고 이 네 개 중에 두 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을밀대하고 만수대는 제가 10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평양 뭐가 있을까? 우리가 현대로 넘어가면 현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북협상 나오죠. 김구하고 김규식이 남북협상 때 북한으로 가가지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남북협상의 그 키워드로 같이 외워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북한 어디로 갔느냐? 평양 간 겁니다. 평양. 남북협상 때 평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 지도에서는 을밀대, 보통문, 대동문, 만수대 이 네 개 중에 두 개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그게 보인다? 바로 평양이네. 그리고 선택지에서 뭐 서경천도 운동이라든가 제너럴 셔먼호라든가 또 대성학교 물산 장려운동 또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농성 남북협상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평양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있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이제. 자, 평양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평양 지역 문제는 이제 풀 수 있겠죠.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능금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개성으로 넘어갑시다. 개성. 우리가 평양은 아까 하니까 냉면 생각나는데 개성은 뭐 딱히 떠오르는 음식은 없어요. 제가 뭐 개성 그 만둣국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만둣국이 맞나는 모르겠어. 만둣국이 유명한가? 개성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것부터 떠올려 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배운 개성공단이 제일 익숙할 것 같아요. 개성은 김대중 정부 그 선택지로 남북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이 조성 합의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개성공단이 착공 건설되었다는 어디지?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조성 합의와 착공 건설을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죠. 일단은 여러분들 현대사에 나오는 일단 우리가 가장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는 그 현대사의 개성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고 과거로 이제 넘어가 보죠. 일단 여러분 개성하면은 여러분은 일단 고려를 떠올리셔야 돼요. 고려. 그리고 개성의 옛 이름들을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개성의 옛 이름들이 뭐냐? 개경, 또 송악. 개경하고 송악 모두 개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궁예 후고구려를 어디에 세우죠? 송악에 세웁니다. 송악. 나중에 이제 궁예가 그 철원으로 천도하지만 처음 세운 곳이 송악이에요. 송악. 거기가 바로 개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나서 다시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죠. 원래 왕건이 송악 출신입니다. 개성 출신이에요. 송악 출신 호족 집안이죠. 그리고 이제 개성을 개경이라고도 합니다. 개경. 우리가 보통 그 고려의 수도 하면 딱 개경이잖아요. 이 한자가 열 개자에다가 서울 겸자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연 곳, 수도를 연 곳. 그래서 개경입니다. 그러니까 개성, 개경, 송악 모두 개성이다. 그리고 개성을 송도라고도 불렀어요. 송도. 송악, 송도. 모두 이 송자가 소나무송이에요. 소나무송. 개성에 유독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송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개성상인을 송상이라고 부르고 송상이 설치한 가게 이름이 송방입니다. 개성, 개경, 송악, 송도, 송상, 송방까지 한꺼번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개성에 소나무가 많대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송악, 송도, 송상, 송방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우리 여러분 개성상인 송상 이야기 나온 김에 송상 특징이 뭡니까? 송상.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개성상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조선 후기에 크게 성장했고 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해서 전국구 상점을 운영했고 또 인삼이나 종이 이런 거 청나라하고 일본에 팔아가지고 큰 부를 이뤘다. 그리고 옛날 한능검에 그 복식회계 사계치부법 복식회계법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할 때 사용했다까지 알면 되겠죠. 뭐 통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개성은 개경이다. 고려의 수도라는 걸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방금. 그러면은 개성 지역 문제하고 개성 막 지도가 나와. 사료에 개성 유적지들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유적들이 있을까? 당연히 고려 유적들이 있죠. 100% 고려와 관련 있는 것들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일단 왕건 무덤, 태조 왕건 무덤 개성에 있어요. 그리고 고려 말 공민왕 무덤도 개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에 뭐 왕건릉, 공민왕릉 나온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개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려 무신 정권 때 만적의 난 기억하시죠? 시험에 잘 나오잖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만적이 누구였어? 무신 정권 최충원의 산업이었잖아요. 만적이 일으킨 난이죠. 바로 개성에서 일어난 난입니다. 최충원이 당시 그 고려 최고의 실세였잖아요. 이 사람이 강원 한경북도 살았을까? 아니죠. 개경에 살았겠지 당연히. 그리고 그의 산업이 만적의 난을 일으켰으니까 그곳이 바로 개성입니다. 만적의 난은 개성이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도에서 이제 아까 평양같이 개성의 대표 유적지를 한번 들어보자면 만월대하고 선주교, 만수대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만월대하고 선주교 이 두 가지가 무조건 등장을 합니다. 만월대는 옛날 그 고려 왕궁터입니다. 왕궁터.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당연히 왕궁이 있었겠지. 근데 이제 터만 남았어. 그곳이 바로 만월대고요. 그리고 이제 선주교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선주교. 고려 말에 이성계가 정권 잡고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그 온건 신인사 되고 정몽주를 어디서 죽였지? 바로 개성에 있는 선주교에서 죽입니다. 이성계 하면 여러분들 조선만 막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고려 말이었잖아. 아직 조선 세우기 전이잖아. 아직 한양 천도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성에서 일어난 일이겠지. 그래서 개성에 선주교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고려 태조 왕건이 그 우리 뭐야 저기 그 금수만도 못한 나라가 어디지? 뭐라고 있지? 거란. 거란에서 낙타를 보내잖아요. 그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인 사건이 뭐야? 만부교 사건이죠. 만부교라는 다리에다가 낙타를 묶어놓고 굶겨 죽였잖아. 만부교도 개성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개성 지역 문제에 그 첨성대가 나왔어요. 첨성대. 여러분 고려 이 개경에도 첨성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첨성대 하면 무조건 경주라고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지도 딱 보고 첨성대야 딱 발견하고 그냥 여기 경주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개성은 무조건 만월대하고 선주교가 등장합니다. 아셨죠? 개성 이 정도 하면 되려나? 또 뭐가 있나? 아 제일 중요한 거 빼먹으면 안 돼. 예. 아까 그 강. 우리 이 수도는 다 강이 흘러. 강을 봐야 돼요 강. 아까 그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개성에는 예성강이 흐릅니다. 예성강. 그리고 그 예성강에 바로 병란도가 있습니다. 병란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병란도 잘 나오죠.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 세계적인 항구였어요. 그래서 고려 코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고려가 코리아가 된 겁니다. 이름이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개성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만월대하고 선주교를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지에서 뭐 고려 수도가 개경이다 송악이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무신정권 만적의 난 또 현대사 개성공단 또 조선 후기 개성상인 송상 송방 기억하고 그리고 병란도 이 정도를 찾아내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개성이 또 뭐가 있을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빼먹은 것 같은데 넘어가죠. 의주로 가봅시다. 의주 의주는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조금 한능검 초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쯤에 의주가 지역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는 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의주 그쪽 지역이었어? 제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이제 옛날 역사에서는 그냥 의주라고 표현은 되지만 지금 북한 행정구역은 뭐 신의주라고 되어 있죠. 신의주 시가 있고 신의주 시가 있고 그냥 의주군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 묶어가지고 그냥 그쪽 지역을 의주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도 아직 지금 영상을 안 만들었지만 제가 지도를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쪽 지역을 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 보면 왼쪽 제일 윗동네가 의주예요. 압록강이 백두산에서 흘러나오죠. 그래서 서해로 흘러가. 그게 압록강이지. 저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고. 그리고 그 제일 하류에 이제 의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의주를 만부라고 불렀습니다. 만부. 여러분 이 만자가 우리 그 순천만, 영흥만, 여자만 이런 거 있잖아. 바다와 그 육지가 만나는 그 지점이 움푹 좀 들어간 그런 부분. 그 만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걸프, 베이라고 하죠. 그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의주를 만부라고도 불렀어요. 만부. 그래서 조선 후기 의주상인을 뭐라고 불러요? 만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성은 소나무가 많아서 송악, 송도라고 불렀어. 그래서 개성상인이 송상이야. 의주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만부라고 불렀어. 그래서 의주상인이 만상입니다. 만상도 여러분 명나라 청나라하고 무역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일단 하나 알았어요. 의주상인 만상. 조선 후기에 거상이 있었다. 그리고 고려로 한번 가봅시다. 고려. 우리 고려 호족집에게 이제 거란이 침입을 하죠. 거란이 1차 침입 때 후손령이 쳐들어오고 서희가 단판을 짓죠. 혓바닥으로. 그리고 나서 뭐하지? 강동 6주를 확보하죠. 그 강동 6주가 바로 압록강 그 주변 6개 지역입니다. 그 중에 의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와 거란이 압록강 주변 지역을 놓고 다퉜고 서희가 강동 6주를 확보를 했는데 의주가 바로 그곳에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또 고려에서 의주가 뭐가 나오냐 그거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주인 거를 몰랐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 고려 말에 이성계의 업적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뭐 했죠? 황산대첩, 이화도 해군, 과정법 실시. 고려의 이성계 키워드예요. 이 3가지는. 이 3가지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업적이 아니라 고려 말 이성계의 업적. 황산대첩, 이화도 해군, 과정법 실시. 이 3가지 알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화도 해군. 우리가 요동정벌 하려고 이화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군대 끌고 집결해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최영 죽이고 실세에 오르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화도가 의주에 있습니다. 압록강 그 하류 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이화도가. 그러니까 중국 치러 갔다가 그 중간에 압록강 그 이화도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군을 한 거죠. 이성계의 이화도 회군은 어디다? 의주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조선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파천을 하죠.
도망가잖아. 어디까지 도망가지? 의주까지 도망가지. 그래서 선조의 의주파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중국까지 막 더 넘어가려고 했어, 사실은. 근데 신하들이 이제 말렸죠. 선조의 의주파천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경의선, 서울과 의주를 잇는 기차가 만들어집니다. 서울 용산에서 시작해서 의주까지 있는 철도가 만들어져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러일 전쟁 때 만들어집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 놈들이 러시아랑 싸워야 돼. 근데 물자, 막 인력, 이런 거 다 갖다 날라야 되는데 뭐 걸어가? 철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의주까지 있는 철도를 러일 전쟁 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경의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일합병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경의선을 통해서 수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베이징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중국하고 조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대사 임시정부 공부할 때 이륙양행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륙양행 임시정부의 교통국 역할을 했다. 그 조지 쇼라는 아일랜드 사람이 있었다. 이 이륙양행하고 부산의 백산상회 이 두 개의 회사가 임시정부 교통국 역할을 했다. 기억나죠? 몰라 이제 제가 지금 계속 기억나냐고 물어보는데 안 나면 몰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안 나면. 아무튼 이 이륙양행이 어디 있었냐면요 중국 단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단둥이 어디냐면 우주에서 압록강 건너면 거기가 바로 중국 단둥이에요. 그러니까 딱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접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국 역할을 하기에 괜찮은 위치였죠. 그리고 그 이 의주 건너편 단둥에 임시정부 교통국 이륙양행이 있었다. 이건 그냥 뭐 참고로 알아놓으시라고. 우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주가 대륙으로 가는 그 길목이죠. 길목.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통일이 된다면은 저는 우주에 땅 살 겁니다. 땅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성장할 도시 중 하나가 저는 의주라고 봐요. 통일되면 진짜 의주에 땅 사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사에서도 의주가 나오죠. 우리 경의선이 현대사에서 또 나오죠. 뭐 어떻게 나와?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가 나오죠. 김대중 때 시작이 되죠. 뭐 선택지에 남북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한능금 선택지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뭐 의주까지 못 가죠. 근데 서울에 제 기억으로는 경의선이 있습니다. 의주까지 못 가는 경의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간에 끊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경의선이 있을 겁니다. 전철로 있나 하여튼 일반 열차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경의선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 지방 초놈이라서 잘 몰라요. 이제 경의선 철도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는 통일론자입니다. 통일을 반대하지 않아요. 물론 근데 지금은 반대합니다. 이것도 제가 현대사 하면서 제 의견을 밝힌 적이 있지만 통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서서히 시간을 두고 여러 이런 문화, 경제교류 이런 협력을 이어나가고 북한과 남한의 이런 소통의 벽이 최소화될 때 그때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급하게 막 지도자들이 자기 정부들이 업적 쌓으려고 무리하게 이렇게 시도를 하면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또 국민들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겁니다가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여론조사 결과도 뭐 이미 나왔죠. 아무튼 전 그 시작을 경의선으로 시작해도 좋다고 봐요. 아까 얘기한 그런 협력, 교류와 협력의 시작을 경의선으로 시작해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꿈들 꾸잖아요. 우리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지나서 개성, 평양 지나서 의주까지 또 의주에서 이제 출국 수속 받고 기차 타고 중국 지나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유럽까지 프랑스까지 가고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가끔씩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애기 데리고 출발해서 프랑스, 저기 영국까지 막 독일까지 한번 기차를 타고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에요. 제가 죽기 전에 만약 경의선이 완공된다면, 통일이 된다면 중간에 개성에 내려가지고 선주교도 한번 가보고 평양 대동강에서 유람선도 한번 타보고 을밀대 구경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힘들 거예요. 왜냐면 통일의 선제 조건은 사실 북한이 변해야 됩니다.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체제 변화, 뭐 수정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지도자 변화도 필요하고 그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언젠가 이제 얘네들이 궁지에 몰리면 뭐 무슨 일이 나도 나겠죠. 그게 뭐 전쟁이 될지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북한처럼 지금의 북한처럼 이런 고립에서 벗어나서 세계 속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야지. 북한도 언젠가 그런 선택을 할 날이 오겠죠. 이제 후자가 되길 바라면서 의주는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산으로 가봅시다. 원산, 북한 원산. 여러분 원산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남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네. 강원도가 여러분 반절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한도 강원도가 있어요. 북한, 강원도, 원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대사 그 김대중 정부 통일 정책 하면서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1000마리 끌고 방북을 했다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 고향이 북한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북한에 그 어렸을 때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 돈 들고 남쪽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었어? 현대그룹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정주영 회장 고향이 북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통천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원산은 강원도 원산이다.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원산하면 떠오르는 건 한번 다 이야기해 봅시다. 원산은 뭐 몇 개 없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뭐 제 기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원산 총파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사실 원산 총파업이 시험에 가장 뭐 자주 출제됩니다.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원산이 어디쯤에 있나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지도 그 호랑이 딱 그 호랑이가 팔 쭉 뻗고 있잖아요. 호랑이 그 등 꺾이는 부분 거기에 원산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려시대 원간섭기 때 원나라 그 몽골놈들이 쌍성총관부를 세우잖아요. 딱 그 호랑이 등 그 부분이 쌍성총관부예요. 약간 이렇게 넓은 지역 분포하고 있습니다. 원산이 그 쌍성총관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쌍성총관부를 누가 수복하지? 고려 말에 공민왕이 이자춘을 시켜서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죠. 그리고 이제 반원 정책을 펼치잖아. 이건 뭐 딱 원산은 아니지만 일단 그 원산 쌍성총관부에 원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얘기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는 뭐 원산 지역 문제로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원산이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근대사에서 나와요. 제일 먼저 언제 나오죠?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강화도 조약에 잘 나오는 선택지가 있죠. 가장 잘 나오는 거. 부산 외 두 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잘 나오죠. 그 부산 외 두 곳, 두 개 항이 뭐예요? 어디예요? 원산하고 인천입니다. 처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 맺고 부산이 처음으로 개항이 되고, 그리고 나서 1880년에 원산항이 개항되고, 그리고 1883년에 인천항이 차례대로 개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1880년 원산항이 개항을 하면서 원산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합니다.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일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원산 지역을 덕원부라고 했습니다. 덕원부. 사료에서 덕원부 또는 뭐 방금 개항했다고 했잖아요. 개항지 이런 말로 이 사료가 원산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지로 원산학사가 나오거나 원산 총파업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답으로 나올 거예요. 원산학사는 1883년에 만들어지죠. 한능검이 어떻게 나오죠? 관민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 또는 뭐 최초의 근대식 학교다. 관민이 힘을 합쳐 만든 최초의 근대식 학교. 이거더라고. 1883년 원산학사. 그리고 이제 원산 총파업.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이죠. 파업이잖아, 파업. 1920년대 기억하셨잖아요. 영국 그 석유회사 라이징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원산에. 그리고 그 원산항 부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본인 감독한테 이제 구타를 당해요. 그래서 그 감독을 해임하라고 이제 막 이것저것 조건을 내밀면서 이제 파업을 시작하죠. 그랬더니 야 너네 파업한다고? 야 그만둬 새로 구하면 되지 하고 새로 노동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죠. 그리고 막 일본군 군인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원산 시내가 막 공포에 떨잖아. 그래서 파업이 한 4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 총파업이 전 세계에 이제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프랑스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에 있는 그런 노동단체들이 뭐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편지 날라오고 막 전보 성금 모아지고 노동자들 가족들 먹으라고 물자도 날라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산 총파업 선택지에 일본, 프랑스 등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기도 한다고 했었죠. 원산은 이게 답니다. 원산학사하고 원산총파업 두 개 말고는 아까 강화도 조약 개항한 거 그렇게 알면은 원산은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원산은 끝? 끝났나? 또 말 얘기가 뭐 있나? 원산. 여러분 원산 폭격 원산 폭격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새 군대 얼차례 없어졌나?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병뚜껑 대가리 해갖고 바닥에다 병뚜껑 해놓고 거기에다가 대가리 박은 적 있거든요. 근데 원산 폭격이 우리 그 쉽게 말하면 대가리 박는 거죠. 이름이 원산 폭격이잖아요. 폭격. 그 대가리 박는 모양이 폭탄이 뭐 갖다 박는 모양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폭격인 것 같고 왜 하필 원산 폭격일까? 여러분 6.25 때 원산 지역에 폭탄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 우리 좀 전에 제가 원산 총파업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회사 이름이 뭐였어? 석유회사였지. 라이징선 석유회사. 원산에 정유시설 또 중화학단지 중요 시설들, 주요 거점들, 주요 시설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돼? 폭격해서 없애야죠. 여러분 각 군대에는 작전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작계라고 하죠, 작계. 그럼 그 작전 계획들에는 항상 뭐가 돼 있냐면은 제일 먼저 치는 곳들이 이런 통신 시설, 방송 시설 이런 거 제일 먼저 끊습니다. 그리고 전기 시설, 전쟁이 터지면 폭격을 해야 되는 곳들. 또 이런 중요한 정유 시설. 왜냐면 기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상대편들. 근데 이런 주요 시설이 원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산의 폭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원산 폭격이란 말이 뭐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북쪽 나라 우리 한국사 지역 문제에 대비해서 4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평양, 개성, 의주, 원산 이렇게 4개 봤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함흥도 냉면이지 뭐. 함흥은 뭐 없어. 함흥차사밖에 모르겠어. 그리고 흥남은 얼마 전에 했었죠. 우리 흥남철수작전 6.25 흥남철수작전 기억나죠? 중공군이 참여한 뒤로 후퇴하면서 흥남부두에서 미 군함이 피난민들 태우고 가는 거. 흥남은 원산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흥남은 원산 밑에 있습니다. 원산에서 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주도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정주 아까 제가 신민회 오산학교 대성학교 얘기하면서 대성학교는 평양이라고 했잖아요. 오산학교가 정주입니다. 정주가 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홍경래인한테 정주성을 기억하시죠? 키워드로 제가 정주는 평안도에 있는데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홍경래인한 키워드가 뭐야? 서북지역 차별, 정주성 또는 우군측, 청천강 이북지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평서 대원수 이것도 있죠. 평안도 지역을 서북지역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그 홍경래가 활약했던 그쪽이 저기 그 지도 평안북도 서쪽에 있는 정주성, 철산, 곽산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서쪽을 지배한 대원수야. 그래서 평서 대원수입니다. 저는 홍경래에 대한 문제 풀 때 키워드를 대부분 정주성으로 대부분 파악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평안도, 정주도, 신민의 오산학교, 홍경래에 대한 이 뭐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남한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경기도, 서울, 뭐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한번 삥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짧게 북한 4개 지역만 살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이제 12월 27일, 오늘 27일이나 8일이냐. 아무튼 영상이 올라가는 건 2022년 해가 바뀌겠네요. 2022년 새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들을 때는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